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걸까?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절세하시는 걸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가세, 절세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만 잘 활용하셔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관리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개인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하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은 3년 동안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홈택스에 등록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나도 못 받으신 거죠. 안타까운 사례네요. 여러분, 홈택스에 등록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현금 영수증 카드 메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만 해주시면 끝! 그리고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개인 사업자분들은 최대 50개까지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50개나요?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네, 생각보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자의 카드를 다 등록을 해야 하고 직원용 법인카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과금인데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맞아요.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이런 공과금들도 모두 부가세 공제 대상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납부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카페 사장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카페였는데 전기세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거기에 부가세가 10%니까 120만 원이네요. 이걸 공제받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신청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팁이 있습니다. 정답! 자동 발행 신청인가요? 맞습니다.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매달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번거롭게 매달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어서 통신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공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통신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라 금액이 만만치 않죠.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프리랜서분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 어떤 사례였나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인터넷, 휴대폰, 업무용, 태블릿 통신비를 다 합치니까 월 15만 원 정도였어요.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가 있어요. 약 18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보신 거죠. 이제 복리후생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특히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회식비, 야근 식대, 직원 선물 이런 것들이 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데 증빙만 잘 챙기면 공제받을 수 있죠. 제가 컨설팅했던 한 중소기업 사례를 공유해 드릴게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월 복리후생비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처음에 회식비나 야근 식대를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돈만 받는 식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면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용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지출을 법인 카드로 하도록 바꿨죠. 덕분에 1년에 36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제 현금 거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은 카드 사용이 많지만 여전히 현금 거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금 거래야말로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때 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절대로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식당 사장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식재료를 시장에서 현금으로 많이 구매하시는데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받으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제를 못 받으신 거죠? 네, 한 달에 식재료비만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제를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로 다시 받기 시작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유류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업종별로 차이가 큰데요. 네, 운송업이나
배달업처럼 차량 운행이 필수인 업종이라면 유류비 공제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용으로는 영수증을 잘 모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네, 부가세와 소득세 공제 차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는 게 소득세 공제보다 약 85%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가세 신고 때 최대한 공제받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이해되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세 노하우들은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나중에는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